예, 이번에는 우리가 환자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늘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환자를 늘리는 거는 나의 평생 고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늘지 않아요. 빨리 늘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빨리 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는 항상 100%의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환자를 한 개를 치료했는데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또 한 개를 치료합니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 환자가 저한테 치료받은 내역들이 계속 마음에 들고 계속 괜찮으니까 또 다른 치료, 또 다른 치료, 또 다른 치료를 계속 저한테 받으러 오게 되고, 뭐 가족들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남편이나 자식들 또는 뭐 이웃 주민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모든 환자들이 완전히 이제 제 사람, 그러니까 제 고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련이랑 실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0%일 수는 없거든요. 그 환자가 한 개를 치료받았는데 괜찮고, 두 개를 받았는데 괜찮고, 세 개를 받았는데 괜찮고, 10개를 받았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치료를 다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환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 믿고 왔는데 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얘기가 올 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소개 환자, 친환, 또 환자가 롱팔로업 되는 거를 싫어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환자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 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데, 한번 이제 실패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바닥을 찍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고 뭐고 간에 처음부터 승승장구해서 계속적으로 승리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패를 겪죠. 주식 부자들도 반드시 투자 손실이 있습니다. 원금을 반드시 잃어요. 원금을 반드시 잃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원금 절대 안 잃고 계속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랑 처음에 관계가 좋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를 계속 보는 과정에서 환자랑 뭐 트러블이 생길 만한 여지는 자꾸 발생하죠. 뭐 시간이 어겼다, 환자가 정말 좋은 환자인데 그 환자가 시간을 못 지켰다거나, 뭐 치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나는 소개도 많이 해줬는데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왜 더 싸게 안 해줘?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난관을 다 극복해야 비로소 내 환자가 한 명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친했다가, 저도 그런 환자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친해서 왔던 환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발생됐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 있는 환자들이나 뭐 그런 환자들이 꽤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나중에 아쉽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해서 했는데, 아니면 또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왜 그 좋았던 환자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 다른 데로 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추론해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든 환자가 내 환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련이랑 실패, 그리고 그 시련과 실패를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반환점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환자가 한 명 느는 거고, 그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못 간다. 왜냐하면 그 환자랑 저랑 쌓은 유대가 얼마예요. 그리고 나는 그 환자의 아픔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환자는 나한테 본인과 자기의 힘들었던 기억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치과로 오죠. 그렇습니다. 환자를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늘리는데, 저는 처음에 개원했을 때, 개원이 아니라 인수를 했죠. 이정 원장님의 병원을 인수를 하고 갔는데, 하루에 환자가 4명? 4명 왔어요. 4명. 4명도 안 왔구나. 3명? 4명?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3개월에 평균 3개월 제가 개원해가지고 3개월 지났을 때 평균적으로 환자가 1명이 늘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지나면 평균 2명이 늘고요. 9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하루에 4명 보던 병원이 하루에 8명 보는 병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이제 하루에 12명 보는 병원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리 늡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훨씬 빨리 늘어요. 훨씬 빨리 는다는 건 우쌰우쌰 좋은 일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늘면 수익이 확 증가하지는 않지만 병원이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 12명 보다가 13명 보는 게 되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서서히 늘려야 될 시기다, 아니면 뭐 우리가 시간을 조금 쪼개야 되겠다, 아니면 재료를 조금 더 여유있게 시킬 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갑자기 확 늘어버리면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병원 환자가 확 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병원은 원래는 진료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대기가 없는 게 장점인 병원이었어요. 언제 와도 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환자들이 그 원장 잘 하는데, 더 좋은 거는 가면 바로 가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장점의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잘 나면서 환자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확 늘면은 제 실력이 갑자기 확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30분이 필요한데 5분 만에 해야 돼. 그만큼 못하는 거라. 근데 밖에 환자는 나우성이니까. 그래서 진료 퀄리티는 환자를 보는 숫자는 늘었는데 진료 퀄리티는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직원도 모자라고, 그럼 직원들 힘들죠. 사람 빨리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지나? 생각보다 사람이 잘 안 구해져요, 그게. 그래서 또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는 거는 자기의 평생 환자가 느는 거고, 평생 환자가 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랑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랑 반목하고 갈등하는 시간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환자가 너무 빨리 느는 것보다는 환자가 천천히 느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뭐 페이닥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동업자를 구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주 요원한, 아직까지는 힘든 개원이들한테 페이닥터 쓰고 막 이런 행복한 상상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조금 요원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하여튼 환자를 늘리는 방법은 환자와의 갈등을 이기면서, 환자와의 갈등을 이길 때 그때 느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 잘 받고 빠이빠이 하는 환자는 뭐 내 환자인지 아닌지 결국은 몰라요. 딴 데도 가보지 뭐. 딴 데도 갈 수 있는 건데, 환자가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이기는 과정에서 환자가 늘어난다. 내 환자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